저는 이제 MDG 사실은 어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MDG를 이제 2008년부터 이제 15년까지 감수를 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분들 유엔본부에 가시는 거죠? 언제 가시죠? 8월이요? 네,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인턴십을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군축국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DDR을 다루는 데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또 DDR 관련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과 2006년과 7년에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거기서 그 OCHA라고 있어요. 인도 조정국,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남수단이, 분리가 되기 전에, 지금은 남수단이 국가가 있죠. 그 국가가 생겨나기 전에, 이제 분쟁 지역이었을 때 거기서 한 1년 3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MDG가 이제 전에는 8개였고 지금은 16개죠? 맞나요? 17개인가요? 맞아요? 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필드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과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8개로 나누고 또 SDG는 또 10몇 개로 나누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별개의 것으로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느 한 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인턴십을 가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유엔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유행처럼 이렇게 막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했는데 다 안 되고 저만 가게 됐어요. 관심 많은 애들은 못 가고 저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돼서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본부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을 보고 또 논문도 유엔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현장에서는 과연 필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유엔 본부에 짧은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물론 일주일만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준비 과정,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또 본부에 가서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필드에 가서 여기에서 인턴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필드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 현장에서 보는 건 굉장히 틀려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저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음식이 없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왜 못 먹을까요? 비싸니까. 자, 여러분도 돈이 있으면은 비싼 거 사 먹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그냥 컵라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예를 들면 경제 사회 시간에 배운가요? 수요와 공급 곡선해가지고 이퀄리브리엄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사는 어느 사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안 돼. 얘들은 갖다 퍼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당장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은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뭐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가지면서 뭐 유엔에 진출하겠다 또는 NGO다 아니면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이 있다 계속 꿈은 바뀌지만 근데 이제 남수단에 가면서 꿈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기 얘가 어린 애인데요. 한 14살? 네, 14살이 15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얘한테는 꿈이 뭐냐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친구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실명 위기에 있거든요. 실명은 사실은 저는 뭐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간단한 그 치료만으로도 어렸을 때 어떤 예방접종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눈이 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엄마의 꿈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트 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보트가 요만 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가요. 가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인권이나 또 여러 가지 기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한 2, 3일 동안 그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려서 조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딱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6등분을 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6등분을 하면, 여기서 6분의 2, 3분의 1은, 5년 내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아이는 없는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게 제가 샘플로 제시한 것은, 이렇게 6등분을 했을 때 6분의 1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동가들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자, 유엔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일까요? 난민?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기아에 하는 사람들? 유엔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엔 기구의 카운터파트는 난민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게 유엔 본부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 거기서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기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분들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끝에 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열정만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 저희 사무실에 16명이 있었어요. 다 전공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 왜 소파라고 그래? 우리도 소파라 주한미군 그 주둔군 협정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 유엔이 이제 지진이 나서 가게 되면 소파 협정을 맺어요. 그 호스트 컨트리하고 우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회계사도 있어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수리학 같은 거. 이렇게 물과 관련된 거. 저는 뭐 국제학을 전공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행정 같은 거 일을 하는 사람들, 군인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소방관도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는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를 가고 싶지만 좀 못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가장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남수단에. 여기 그 교무실, 교실, 운동장.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데고요. 그래서 학교 안을 보면은, 그래도 얘네들은 교복을 입고 있죠? 공책은 없어요, 별로.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선생님 그 한 분의 학력이 중졸.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료기관인데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뭐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기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포스터를 나눠줘요.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도 합니다. 이건 제가 유엔 본부에서 인턴 했을 때인데요. 조금 좀 된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3명은 같은 대학원 나왔고요. 요렇게 저는 이제 같은 대학원, 이 친구하고는 같은 대학원이고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대학원인데 여기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딸이에요. 뭐 시집가서 저희 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케냐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각종 이렇게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나라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요 대만 친구랑 오스트리아 친구 둘이는 요거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진 현장에 가서도 여기서 같이 인턴했던 친구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 친구는 국적이 북한이에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러한 같은 것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페트롤을 돌면서, 여기 뭐 눈이 잘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텐트 하나 쳐놓고 이렇게 뭐냐면 호텔입니다, 호텔. 데우스의 호텔. 하루에 200불이에요. 유엔이니까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싸서 못 사먹는다고. 그 가격을 왜곡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유엔이기도 해요. 200불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잘 데가 없으면 할 수 있겠지만, 현지에서 1년 뭐 1인당 GNP가 뭐 2, 300불밖에 안 되는데 할 수가 없겠죠. 여름엔 이렇고 겨울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됐고요. 지진이 나서 이게 폭삭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게 되면은 각종 그 UNHCR에서, 이거 UNHCR이지만 가장 먼저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아이들이 제한이 되지만 그 어떤 학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고을 중에 하나예요. 당장 먹을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오차가 바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뭐 당장 뭐 사실 잘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텐트 쳐놓고 각종 그냥 기구가 뭐 IOM, 뭐 유니세프, 뭐 WHO, UNHCR 그냥 한 텐트에 그냥 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처음에는 활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여기 왼쪽에 위에 써 있는 것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사상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일본 국기가 있죠. 펀드는 일본 국기, 펀드는 일본에서 왔고, 이 비행기는 러시아 거고, 여기 조종사는 불가리아 사람이고, 이 구호품은 노르웨이에서 왔고,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저 한국 사람하고 덴마크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협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단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리처 상을 받은 건데, 아직도 뭐 이런 현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도로정찰이 매일 한 2, 3일마다 한 번씩 가게 되는데, 도로정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 상태 같은 걸 체크하러 가요. 그럼 가게 되면은 거기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유엔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근거 자료, 이게 MDG나 이런 것들에 보면 몇 퍼센트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가 받는 것은, 예를 들자면 기아가 굉장히 많이 그 상태가 호전됐어요. 근데 기아 상태가 호전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인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영양 상태,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진학률, 또 문맹률 이런 것들이 불과 10년 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그렇게 많은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MDG라는 거, 여러분들 SDG라는 것은 대부분 그래프와 숫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단순 그 그래프와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러한 스토리는 담을 수가 없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값을 그 통계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야,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균형적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투쿨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다가 한 일주 후에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쟁이죠. 분쟁 지역이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러한 이제 이 내에서의 이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IDP라고 들어보셨죠?
국내 난민이 됩니다. 이게 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걸 난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국내 IDP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내 난민이라는데 국내에 머무르는, 주로 이제 도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대표적인 게 제가 시험해 봤던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해석해 볼까요? 자,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현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Select the best and the worst. 그러니까 어떤 게 베스트냐, 월스트냐, 그럼 중간에 두 개가 좀 난 게 있고 조금 안 좋은 게 있겠죠? 이게 하루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그 상황 판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야, 이거는 뭐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것들은 없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연계가 됐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빈곤과 뗄 수가 없어요. 빈곤하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시죠? 아닌가요? 고등학생도 있어요? 뭐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대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자금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예를 들면 그 돈을 줄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라는 그 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빈곤은 그대로 교육의 문제랑 바로 직결이 돼요. 빈곤하게 되면 또 바로 직결되는 게, 빈곤할 때 가장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그룹은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빈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여성의 빈곤은 여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성의 건강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이에요. 영유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저체중일 때 나오는 현상은 일찍 죽죠. 왜냐하면 질병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질병, 방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나로 뒤어보면, 난 교육이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교육에 관심 있어. 그러면 교육만 막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보건이다. 그럼 보건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C가 뭐냐, 코어디네이션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오차라는 게 왜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여기가 지진이 났어요. 그럼 막 오겠죠? 그러면은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제일 차가 가기 쉬운 데부터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구호품이 쌓여가는데, 여기는 없어요. 갈 수가 없어. 헬기로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왼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가 의미가 거기밖에 없는데, 숫자만 있죠. 왼쪽에 보면 그래프로 해가지고 쫙 그려서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몇 개 떨어뜨렸다, 키트가 몇 개 들었다, 이런 그 코어디네이션,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갈 필요 없다, 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NGO,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군대, 그 다음에 정부, 이러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벌써 5분이 지났는데요. 관련해서 교육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일단 교육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허찬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전공이 아까 국제학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서 특정한 전공이 어떤 거이셨기에 군 축복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권 문제를 위해서 사우스수단에서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동할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일단 저는 사실은 그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언어였는데 뭐 그거 전혀 상관없죠.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래서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아까 사실은 그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분야라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인턴을 가게 됐고, 그것도 DDR을 그 군축구도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냥 1지망, 2지망 막 쓰는데 거기에 하나 걸려들은 거예요. 3지망인가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리걸 어페어스 그 법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두 번째가 평화유지군, 세 번째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인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진 않아요. 여기서 뭐 복사 잘해주면 되고요. 뭐 이렇게 갖다 줘라. 팩스 잘 날리고 그러면 돼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그러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게 풋 인더 도어리라고 하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만원 버스도 지하철이겠죠. 만원 지하철도 발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언젠가는 몸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관심의 끈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키 뭐 신발을 사겠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나이키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디다스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저는 대학원에서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거기서 어떤 채용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뭐 유엔으로 사실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학부생들이죠. 유엔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 보서 가는 곳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유엔에 처음 들어가는 나이가 37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 십몇 년 정도 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또는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좀, 예.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에서 네. 교육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좀 궁금하고, 아까 그 문맹률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게 많은데 왜 이제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치고 그런 게 왜 중요한지가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정보 매체가 발달한 곳은 이제 매체를 읽고 들어야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글을 써서 탄원서를 보내는데,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게 더 많은데 왜 이제 문맹률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교육이라는 건요, 대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초등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교육. 그야말로 기본적인 읽고, 쓰고, 그냥 뭐 더하기, 쓰기 할 수 있는. 왜냐면은, 문맹률은, 아까 그만 얘기했죠. 문맹률은 빈곤하고 그냥 바로 직결돼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왜곡된,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왜곡되어져, 저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되어진 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 다 문맹률하고 상관없는 건데, 문맹률은 교육의 어떤 가장 척도 중에 하나예요. 초등교육. 초등교육은 거의 문맹률을 해결하기 위한 초등교육이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 의미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중등교육까지 맞춰야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초등학교는 문맹률을, 아까 제가 클리닉 보여주면서 포스터 보여드렸죠? 왜 포스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스터가 한 요만하거든요? A4지 한 2개만 하거든요? 2개만 하면은 이것도 처음에 주면 다 뛰어가요. 왜? 울긋불긋하니까 안에 있는 투쿨에다가 이렇게 우리 미술작품 걸어놓듯이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줬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니까 자꾸 대학교 뭐 이런 거 고등교육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초등교육. 경제에 대한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여러분들 드리려고 MDG 작년에 발간한 거를 가져왔는데요. 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 MDG 리포트 무료로 찍었습니다. 찍어서 2,000부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 나눠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줬어요. 물론 파일로는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카피로 되어 있는 거는 2,000부밖에 저희가 발행을 안 했어요. 근데 개중에는 그냥 별 필요 없는데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개중에는 정말로 필요한데 하드카피가 뭐 파일은 있잖아. 정말로 필요한데 그걸 갖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그 고등학교 사회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나온 거. 판매하면 되죠. 판매하면은 수요가 예측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게 뿌여지고 있는데 모기장 그냥 막 나눠주죠. 근데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눠주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단순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하게 되면은 그건 가족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해줘야 되겠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그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니까. 근데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건 마샬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마샬 플랜으로 해서 미국이 투자한 것보다 3배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도 현재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빈곤, 문맹 이런 것들은 사하라 이너 아프리카는 별로 나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예. 한 질문 더 받을게요. 예. 저 혹시 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그 이큐니아라는 네. 단체가 어떤 단체? 이쿠니아는요, 그거는 사실은 뭐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단체는 이러한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활동은 활발하게 못하고 여러분 하는 이종현 씨하고 그분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기서처럼 이렇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사실은 직업은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쿠니아 치시면은 그 카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발표 되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늦어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